は目指すんじゃなくて決めてんですよ。暫定税率廃止は。いつやるかなん 저는 일본 혼돈이 국회의원 고맙대요. 시카모토의 딸입니다. まず聞きます。 아버지는 한국을 싫어하셨습니다.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코야, 한국은 우리에게 문제만 일으키는 나라다.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저희 가족이 지금은 한글로 글을 쓰고 한글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글이 어떻게 저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츠미 료코입니다. 와세다 대학교 1학년이죠. 어릴 때부터 꿈꿔온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매일 뉴스 대본을 읽고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은 그리 좋지 않았죠. 한국은 항상 과거 문제로 우리를 괴롭힌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는 거냐. 아버지는 집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뉴스에서 한일 관계 갈등 소식이 나올 때마다 또 한국이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아나운서가 되려는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강조하셨어요. 요코야, 아나운서는 일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해.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뉴스 대본을 연습했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자 입력이었어요. 예를 들어 국제경제학이라는 단어 하나만 써도 큰일이에요. 먼저 코쿠사이 케이자이가쿠를 히라가나로 다 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환 버튼을 누르면 수십 개의 한자 조합이 나와요. 그 중에서 맞는 한자를 골라야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서관에서 과제하다 보면 모두 한자 변환 때문에 짜증내는 소리가 들렸죠. 아나운서 연습을 위해 매일 뉴스 대본을 읽는데 복잡한 한자 때문에 발음을 틀릴 때가 많았어요. 특히 정치나 경제 관련 용어들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나운서 연습을 위해 발음 교정 영상을 찾다가 우연히 지드래곤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케이팝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한국 문화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해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보게 된 거였습니다. 영상은 정말 멋있었어요. 음악이나 영상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댓글창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남긴 댓글들을 보는데 뭔가 신기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보였는데 글자 모양이 정말 깔끔하고 규칙적이었어요. 일본어처럼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한글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24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해도 46개인데 거기에 가타카나 46개, 수천 개의 한자까지 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24개면 된다고요? 더 찾아보니까 한글의 원리가 정말 과학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기본 부품을 조합해서 무한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였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글의 창제 철학이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만든 글자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훈민정음 서문이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500년 전 조선의 왕이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제게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한자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실제로 가능한 걸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좋지 않게 말씀하시던 한국의 언어가 이렇게 놀라운 언어라니.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할아버지 방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작년 봄에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마지막 2년을 함께 보냈죠.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억의 물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상자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겉표지가 많이 해져서 언제 적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무심코 펼쳐봤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서울 유학 일기. 할아버지가 서울에 유학을 다니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요. 노트를 더 넘겨봤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어로 적혀 있었는데 중간중간 이상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글이었죠. 며칠 전에 찾아본 한글과 똑같은 글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글을 쓰셨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노트 한가운데쯤에서 특별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페이지들과 달리 정성스럽게 적힌 것 같았어요. 1975년 10월 15일. 오늘 한국어 선생님께서 한글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글자는 정말 기적이다. 일본의 복잡한 문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얼마나 과학적인가. 그 아래에는 한글로 한글은 아름답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느꼈던 감동을 할아버지도 50년 전에 느끼셨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읽어봤어요. 1975년 11월 3일.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다. 처음에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차갑게 대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잘 챙겨준다. 1975년 12월 1일. 한글 공부가 재미있다.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규칙을 이해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쉽다. 일본어보다 훨씬 논리적이다.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을 할아버지도 똑같이 느끼셨던 거예요. 노트 뒷부분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1976년 2월 14일. 오늘 김 선생님이 훈민정음 원문을 보여주셨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다.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왕이 있었다니. 1976년 3월 20일. 유학이 끝나간다. 한국을 떠나기 싫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언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도.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한글.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일본어가 적혀 있었어요. 이 경험을 언젠가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본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노트 옆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할아버지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6년 3월 김 선생님과 함께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것도 할아버지의 숨겨진 한국 사랑도 마치 운명 같았어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유학 다니신 적이 있냐고 물어봤죠.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1년 정도 연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싫어하시거든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하시는 걸 불편해 하셨대요. 정치인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글자는 정말 기적이다. 할아버지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부터 한글에 대한 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고리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의 노트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느꼈던 그 감동을 저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유튜브에서 한글 학습 영상을 찾아봤어요. 한글 배우기 기초라고 검색하니까 정말 많은 영상이 나왔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야오여 오요 우유우이를 따라 읽으면서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몇 번 따라하니까 금세 익숙해졌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어의 50음도보다 훨씬 규칙적이고 간단했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어요. 기역에 알을 붙이면 가, 니은에 알을 붙이면 나.
정말 수학 공식처럼 명확했습니다. 한글 학습 앱도 다운받았어요.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죠. 나츠미 료코. 일본어로는 복잡한 한자로 써야 하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글로 필기할 때의 속도였어요. 수업 시간에 몰래 한글로 메모해 봤는데 일본어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국제정치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일본어로는 히라가나로 치고 한자 변환을 해야 하는데 한글로는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빠르게 설명하는 내용도 한글로 메모하면 놓치지 않고 다 적을 수 있었어요. 노트 정리도 깔끔해졌죠. 2주 정도 지났을 때 집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미나토가 제 공부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미나토는 올해 10살인데 2년 전에 난독증 진단을 받았어요. 한자 읽기를 정말 어려워해서 매일 밤 숙제 때문에 울곤 했습니다. 미나토가 제 노트를 들여다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한글이 얼마나 쉬운지 간단히 설명해줬죠.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미나토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한자 때문에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글자를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미나토가 또 한자 숙제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나무라는 뜻의 목자와 기둥이라는 뜻의 주자를 계속 헷갈리고 있었죠. 3시간째 연습하고 있는데도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나토 옆에 앉아서 종이에 큰 글씨로 기역, 니은, 아, 우를 써봤어요. 그리고 나무를 한글로 쓰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미나토의 눈이 조금씩 커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분 만에 미나토가 자음 몇 개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한자는 3시간 연습해도 못 외우던 아이가 말이에요. 미나토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내일도 가르쳐 달라고요. 다음 날부터 미나토와 함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함께 연습했어요. 미나토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죠. 한자와 달리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서 난독증이 있는 미나토에게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나토가 가나다라마바사를 모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2주 후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죠. 3주째 되던 날 미나토가 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줬어요. 거기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사랑해.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난독증으로 글쓰기를 힘들어하던 미나토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미나토는 그날부터 한글로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들을 한 2줄씩 적었어요. 미나토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나토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매일 밤 한글로 일기를 쓰는 것이 미나토의 새로운 습관이 됐죠. 처음에는 한 줄로 시작했어요. 오늘 학교 갔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토의 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글쓰기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니. 2주째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미나토가 한글로 동화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국 동화책을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힘들어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나토가 읽기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나토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거든요. 미나토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나토는 한자를 읽지 못해서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나토에게는 큰 힘이 됐나 봐요. 한 달째가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나토가 학교에서 독서상을 받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미나토가 상장을 들고 집에 왔을 때의 표정은 잊을 수 없어요. 난독증으로 글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독서상을 받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미나토의 상장을 보시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동안 저와 미나토가 한글을 배우는 걸 모르셨어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나토가 상장을 받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미나토가 순진하게 한국 동화책을 읽어서 상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까 정말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엄숙한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미나토가 한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서재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들고 계셨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발견했던 그 노트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노트를 건네드리며 한번 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노트를 펼치시는 순간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울 유학 일기를 읽으시면서 아버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만든 이 글자는 정말 기적이다라는 부분을 읽으실 때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노트를 끝까지 다 읽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 한글에 대한 찬사,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이 경험을 언젠가 손자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문장까지요. 노트를 다 읽고 나서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어떤 깨달음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미나토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셨어요. 미나토가 한글 동화책을 읽는 모습, 즐겁게 일기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특히 미나토가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한자 때문에 매일 울던 아이가 이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게 놀라우셨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미나토의 한글 일기를 읽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나토는 기꺼이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미나토의 서툰 한글로 쓰인 일기를 하나하나 읽으셨어요. 오늘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줬다. 나는 이제 머리 나쁜 애가 아니다. 한글을 배워서 행복하다 같은 문장들을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봤어요. 정치인인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다시 서재로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코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아버지가 저에게 사과하시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미나토의 변화를 보니까 알겠다. 한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50년 전에 느끼셨던 그 감동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 문자는 도구다. 좋은 도구라면 사용하는 게 맞지.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가 한글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미나토가 한글 공부하는 걸 격려해 주시고 저의 한글 학습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미나토를 위해 한국 동화책을 더 주문해 주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코야, 내가 한국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곳이니까.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셨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치와 가족은 다른 거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아버지를 오해했어.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 감동을 저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노트를 읽고 가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유학 정보를 찾아보면서 서울의 여러 대학들을 알아봤어요. 특히 언론학과가 유명한 대학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확장된 거였어요. 유학 준비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을 더욱 키워야 했습니다. 한글 읽기와 쓰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가 필요했거든요.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고 한국인 선생님께 개인 레슨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한글의 기초가 탄탄해서 다른 학습자들보다 빨리 늘었습니다. 미나토도 제 한국 유학을 정말 응원해줬어요. 누나가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워오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미나토도 한국어에 관심이 생겨서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편 미나토의 성장은 계속됐습니다. 몇 주 후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미나토가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동안 글쓰기를 가장 어려워했던 미나토가 스스로 참가하겠다고 하다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나토는 한글로 먼저 글을 써본 다음에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한글로 쓸 때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글짓기 주제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미나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어요. 난독증으로 힘들어했던 이야기, 한글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글 읽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까지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나토가 학년에서 3등을 한 거예요. 난독증으로 글쓰기를 가장 어려워했던 아이가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을 한 거였습니다. 시상식에서 미나토의 수상 소감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글쓰기가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글쓰기가 재미있어졌어요. 글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 대학 지원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미나토의 변화, 그리고 한글을 통해 느낀 감동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공부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고 특히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출국 준비를 하면서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 한글에 대한 찬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미나토는 제가 떠나기 전에 한글로 편지를 써줬어요. 누나 한국에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와. 누나 덕분에 글 읽기가 재미있어졌어. 정말 고마워. 미나토의 서툰 한글 편지를 보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출국 당일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할아버지의 노트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져가거라. 할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공부하렴. 그 순간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개인의 유학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의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 땅을 밟게 될 거였어요. 한글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정말 기대됐습니다. 미나토에게 변화를 가져다준 한글의 힘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아나운서로서 한일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하고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도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그리고 빈 페이지에 제 다짐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글이 주는 희망과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그 바다 너머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이 이제 저를 통해 더 큰 꿈으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과 함께 시작된 이 여행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